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원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와서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번 주만 선곡 대결은 잠시 쉬어가고 이분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맞아서 선곡 진검승부도 새롭게 변화를 줬는데요. 2주에 한 번씩 하이킥 청취자들을 만날 새로운 패널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네, 노래 선곡하느라고 진땀 꽤나 뺐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네. 우리 고민정 의원과 함께하는 선곡 진검승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고민정 의원님 혼자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께서 함께 나오셔서 두 분이 대결을 펼치시는 그런 네. 코너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 방문. 네, 미국 중이죠.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만 홀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마 허은하 의원께서 미국에서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우리 스튜디오는 바로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전화로만 왔습니다. 인터뷰하시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고민정 의원의 선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추석 이후 대선 레이스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어떤 곡을 선곡하셨을까요? 아니, 관심 없어 싼 건 안 해. 이런 내용 같은데요.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2NE1의 I Don't Care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다들 너무 I don't care 하시는 것 같아요. 케어 하셔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전국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네. 미래 비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대장동 의혹인데 네. 만약 민주당이 특검하고 국조를 거부하면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거를 자인하는 거다라면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본인 할 말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그 대선 후보이기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네. 진상규명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한탄을 하셨던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를 훼손하는 셈인데 네. 국가가 어떻고를 운운한다는 게 사람들을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다 뉴스 보고요. 물론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 대장동으로 이제 덮인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다 뉴스 보거든요. 네.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I don't care 하시지 마시고 네.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추석 이후 대선 레이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NE1의 I don't care를 선곡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 선곡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또 추석 이후의 민심, 내가 보는 대선 레이스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선곡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셔도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집계하겠습니다. 우선 고민정 의원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요. 네.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주구장창 계속 대장동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약간 시선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정쟁이다. 네, 예. 오히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 특히 그러시죠. 네네. 예.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시장 골목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의원님들.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상가들을 주로 많이 돌아봤어요. 워낙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문 닫혀져 있는 노래방이나 호프집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제 손실보상법도 시행이 되고 이제 10월 달부터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 네. 기대감 반, 그리고 이제 절박감 반 이게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 뭐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뭐 한가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럴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예. 저도 이제 뉴스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한 감이 좀 덜했다면 지역을 돌면 돌수록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해주고도 욕먹는 정책 말고 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는 절박감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은 뉴스와 다르다. 네. 정쟁거리가 뉴스에는 온통 도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심을 접한 여야 의원들이나 지도부들이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네. 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는 정권 바꿔야 된다. 이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당에서는 그래서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그 부분은 어떠세요? 아니 뭐 결국은 다들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대로. 네. 어허. 근데 어찌 됐든 이번 추석 밥상 위에는 대장동이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예. 근데 다만 명확한 것은 홍준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 그래서 왜 원래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아픈 그 의혹이지만 대장동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무관심보다 낫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은데 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 의혹 어떻게 파악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하고 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인터뷰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게이트죠. 국민의힘 게이트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제 곽상도, 원유철, 신영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고구마 줄기 캐 나오듯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장동 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고 또 네.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거는 맞습니다만 네.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하.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면 함께 특검 받고 함께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아마 야당에 불안할 사람들 많을걸요. 그럼 받으시면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특검 국정조사 함께 합시다. 모두 다 파헤쳐 봅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예. 야당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국조와 특검을 얘기한 게 도대체 몇 번이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척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하. 뭔가 사안이 생겼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내가면서 싸워야지 뭔가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할 텐데 네. 생각해낼 수 있는 방안이 특검하고 국조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다. 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매번 이제 그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조나 특검을 하게 되면 국회로 사람들을 이제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야당 관계자들이 모조리 불려 나오게 되는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회사를 다녔죠. 네. 원유철 전 의원은 회사 고문으로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수억대 뇌물을 받는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LH 간부 등이 연루가 돼서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의회 그 도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던데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
2009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 날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신영수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시죠. 지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여기에서 LH 국감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어허. 그래서 이듬해에 LH가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을 철회했다라고 이제 입장문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호기롭게 국조해라 특검해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게다가 우리 고발사주 의혹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현역 의원이신 김홍 의원 또 정점식 의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국조와 특검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여야 간의 공방은 정말 팽팽하고 뜨겁고요. 그런 가운데 정의당에서 일단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이 국민적인 논란 우선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입장문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네. 약간 정의당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입장문에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5,503억의 내막은 애당초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을 민간에게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게끔 미리 짬짬이가 된 큰 그림이 있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예. 공공개발이던 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니 사과해라 이건데 지금 하나 잘못 알고 계세요. 공공이던 것을 민간으로 돌린 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대로 하려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특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야 하시는 부분이고 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으로 갔던 것을 공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민주당에서도요. 다른 예비 후보라든지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응하자 해줘야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선이 한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시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해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반드시 해명할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명이 충분하다면 함께 힘을 네.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이나 그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을 대선 전체를 뒤흔들 그런 어떤 핵심 사안으로 계속 부각시키는 모양새고요. 그렇게 될 수도,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네.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 선거라는 게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고 네. 과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누구 하나 예측한 것이 100% 맞아 들어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은 아니어서 명백한 해명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조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크게 파장이 더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예.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네. 워낙에 국민들이 관심 가진 부동산 문제고 엄청난 사익의 문제가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청와대를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입장을 좀 물어봐달라.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기승전청이죠. 네. 모든 결말은 청와대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만큼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아마도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청와대가 가이드를 제시했다라고 공격할 게 너무 뻔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그거는 네. 이제 맡겨둘 일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들이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이고요. 검찰이 야당, 정당의 특정한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 이거는 있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과연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런 정황이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네. 왜 직급을 낮춰가면서까지 손준성만큼은 남겨달라고 했는가.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도 손준성 검사가 이제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꼬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가 아마 목구멍까지 차오르겠죠. 아하. 하지만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네. 단순히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의 형량을 본인이 재단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치러질 거라고 보여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추석 이후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선곡한 21의 I don't care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 뒤엔 허은하 의원과 함께 진짜 선곡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